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유네스코와 유교차를 간직한 안동.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도시로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 안동은 유교 정신의 철학으로 틈새 관광 상품까지 개발했는데요. 대형 여행사들이 결코 카피할 수 없는 상품들, 오히려 나아가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지역 내에서 여행사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교의 문화재가 잘 보존된 안동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낭만을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안동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화 관광 상품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여행자의 나를 제대로 느끼고 안동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역사적 자원들과 안동의 맛을 날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특화 상품 덕분에 안동을 찾은 관광객 수도 늘었습니다. 그 사진, 그 호수 바라보는 사진 그거에 꽂혀서 예, 친구들도 좋아할 것 같아갖고 제가 가자고. 실제 와서 보니까 그거는 그냥 너무 일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너무 이쁘고 저 뒤에 그 산책로도 너무 좋았고요. 안동시는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268억 원을 투입하여 유교문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생태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에 안동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설계부터 사업 추진, 향후 운영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왔습니다. 안동시와 시의회는 앞으로도 3대 문화권 사업이 실질적인 관광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군분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 패키지는 SNS에서도 큰 인기를 얻어 20대, 30대 젊은 층들의 관심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동 관광 1천만 시대에 보탬이 되고 있는 거죠. 항상 그 지뢰예술촌 거기를 봤었거든요. 예약이 되는지. 그런데 항상 다 차 있어가지고. 안동만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원래 학교 운동장에 있던 나무예요. 학교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수몰이 돼버렸지. 다, 이 동네가 다. 이 나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은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만들었어요. 용계리 은행나무 아래에 있으면 더없이 시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안동의 자연에서 자란 식재료를 만들어낸 유기농 정심은 도심에서는 거의 접할 수 없는 시골밥만의 매력인데요. 안동의 맛과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색 투어 덕분에 안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동은 전통과 힐링이 공존하는 도시, 문화가 숨쉬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안동의 매력을 자연 속의 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의 관광의 매력, 소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던 게 아닐까 홍보하는데 저는 자연과 어우러진 고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간다면 현대인들한테 좀 잘 먹히는 관광 홍보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광산업. 이것이 바로 안동이 간직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개발되어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신문에서 봤을 때 아 이런 거를 하는 기획하는 여행사가 있구나. 이런 여행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상품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안동시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에 관한 제도는 물론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안동의 모습을 만나봅니다.
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안동시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안동을 찾는 관광객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3대 문화권 사업을 펼쳐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기문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3대 문화권 사업 중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선성형 문화단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죠. 도산면 서구리에 조성 중인 선성면 문화단지는 안동댐 민속촌으로 이건된 선성령 객사와 같은 관아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체험시설로 동원이라든지 객사와 같은 관아시설을 재현했고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한옥체험관과 민가촌과 같은 한옥 숙박시설을 함께 조성을 했습니다. 옛 선비들이 사색을 하던 선비 순례길을 포함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변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유니크 베뉴를 발굴 선정해 마이스 산업의 관광 인프라를 더하는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니크 베뉴는 고유 지역의 문화, 특색을 테마로 한 고택, 박물관, 마을 등의 장소를 말하는데요. 특히 마이스 산업에서의 유니크 베뉴는 관광 문화가 함께 융합되는 특별한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선성인 문화단지 한옥체험관이 우수로 선정되어 경북 유니크 베뉴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동은 유교의 도시입니다. 특히 유교의 문화는 이 한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저희 사업 중에는 숙박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숙박 중에는 숙박보다는 문화나 어떤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니까 안동밖에 없었어요. 특히 문화체험 중에서는 제사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식혜체험, 두부체험, 그리고 작은 음악 공연들 뭐 이런 등등의 체험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동시의 노력으로 실제로 한옥 체험을 하는 관광객도 부쩍 증가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12월 말 선성령 문화단지가 완공됩니다. 안동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민간 사업자를 모집 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 관광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에 있는 그 관광단체와의 같이 또 국내외의 선진 관광지도 견학하고 벤치마킹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관광 산업에 중점을 둔 안동시의 모습과 가장 닮은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 도시입니다. 그만큼 영국 의회와 각 주민자치는 관광 산업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주요 쟁점으로 삼은 10대 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That's important to have government support as well. So we have been working with industry and government to really prioritise tourism. There's been an industrial sector deal in this country, and tourism is one of the only 10 industries that have got a sector deal, which means it's been chosen as one of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영국의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인 게이츠헤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게이츠헤드는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Gateshead used to be very much an industrial manufacturing base, had a lot of industry and mining. And in more recent years, that's all stopped.
Originally, it was a very thriving and wealthy area because from hundreds of years ago, because of the amount of coal in the area and the industry that grew up, it was a thriving place to be. But with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the closing of the mines, and a lot of industry moving out of the area, what we were left with is a legacy. 원래 탄광 산업으로 유명했던 게이츠헤드 마을은 19세기 산업혁명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광산 폐쇄 정책으로 석탄 산업이 사인길을 걸으며 도시도 황폐해져 갔는데요. 영국 의회와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옛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재생을 해결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도시 공간과 경제의 재생을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지만 결정적인 성공을 이룬 것은 문화와 예술 통해서였죠. The turning point, there were a number of turning points that brought that forward. One was the council members had a strong belief that art and culture was really important as part of people's lives. Yet in the borough of Gateshead, in the area, we didn't have a contemporary art gallery and we didn't have a venue for playing world-class music. And so that was one thing. The other thing linked with the art was the ability to get some funding from the Arts Council to build the Angel of the North, which was a sculpture by Anthony Gormley, which marks the entrance to Gateshead from the south. That was really important because it was a work of art. It stood for what Gateshead stood for in terms of bringing that to the people. And it showed that we could change the perception of Gateshead. 엄청난 극의 천사가 양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북쪽의 천사는 영국 최고의 공공미술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게이츠헤드에 한 해 15만 명의 관광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의회와 마을 주민자치회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비전을 발견한 것이죠. 이후 타인강 유역을 중심으로 게이츠헤드 키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도시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There's a very, very strong cultural scene there. And a lot of that is driven by investment in those major capital developments. And what happens when you build those big capital projects and really invest in culture is you begin to see people moving there, building communities around those places, new shops, new businesses move in to service them. So one of the things we always say is that investment in culture has this multiplier effect. You begin to see general economic prosperity off the back of it as it becomes a more attractive place for a business to move. 또한 문화 불모지인 게이츠헤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국물 창고를 개발해 발틱 현대미술관을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현대미술 전문 갤러리로 선정되었으며 새로운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That provided a new area down at the quayside, which attracted a lot of people, but also attracted investment into the area, so that on the back of the developments that the council did, so as a result of the improved cultural facilities that we developed, we got a lot more benefit from the private sector, and it became a place that people wanted to live. So more people then moved into the area, and it became something that became a more successful region. 이처럼 게이츠헤드 마을은 시의회와 주민자치회의 도움으로 앞으로도 끝없는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I think you have to start with what do your communities, what do your citizens want? You must start with that question. Talk to them about what are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them. What are their cultural lives at the moment? What are the things that they do in their time? And then begin to, once you start having those conversations, then you can start trying to design
a cultural offer that is responsive and you know is valued by local people.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탄광촌을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영국의 게이츠헤이드와 비슷한 마을이 안동에도 있습니다. 최근 안동시는 관광산업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유교 정신을 담은 관광산업 외에도 새롭게 마을을 변신시켜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마을이 바로 예끼마을입니다. 예술과 끼로 똘똘 뭉친 이 마을은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으로 안동의 특별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안이라는 퇴계 선생님의 고향인 예안이라는 이름에 좀 걸맞게 즐기면서도 그다음에 좀 수준 높은 품위가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고 해서 이름을 예끼라고 지었습니다. 현재 예끼마을은 도시락이란 음악과 그림, 문학이 넘쳐나는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탈바꿈한 예끼마을은 또 한 번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끼마을과 지역 기업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 마을을 저작권이 있는 마을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죠. 마을 갤러리를 실제로는 저희들 같은 동네에서 작은 동네에서는 이 갤러리 운영이 굉장히 어렵지 싶어요. 거의 불가능한데도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갤러리를 우선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끼마을을 걷다 보면 새롭게 단장한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술 갤러리입니다. 한옥 갤러리로 바뀐 금민당은 한옥의 멋과 운치로 전시된 예술 작품에 한옥고의 품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전시는 17년도에 그때부터 지금 외부 작가들을 계속 이제 릴레이식으로 전시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갤러리를 통해 안동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한 작가들이 꼭 한번 전시하고 싶은 마을로 손꼽히는데요. 이러한 갤러리 덕분에 조용하던 마을에 예술과 끼가 넘치는 생기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갤러리가 생긴 이후로는 이제 특히 먼 타지에서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이제 갤러리도 투어도 하고 마을도 투어도 하고 특히 20대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끼마을의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동의 절경과 다양한 유교문화 유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동호 수면 위에 선성수산길이 준비되어 있어 전국에서도 찾는 문화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끼마을이 이러한 문화관광 명소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안동시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고 실제 시나 그다음에는 시의회의 도움 없이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저희 자력으로는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의회와 특히 우리 지역에 두 분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분들과 그다음에 또 시장님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처음보다는 굉장한 그런 변모를 해왔습니다. 도산서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3대 유교문화권 사업지입니다. 그 안에는 한 1,500명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뭐냐, 국학진흥원이 또 있습니다. 1,000만 또는 뭐 1,500만, 2,000만의 관광객을 이루려면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커다란 세계적인 어떤 이벤트나 행사들을 꾸준히 유치해서 안동에서 이루어지면서 안동에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호기심을 주는 거.
다양한 관광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출산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 개정이 시급한데요. 현재 한국과 독일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회적 장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Da haben wir gesagt, okay, es gibt keine Behindertenschulen mehr. Alle Menschen mit Behinderung gehen auf die normalen Schulen wie jeder andere auch. Und da haben natürlich die normalen Schulen gesagt, wie soll das gehen? Wir haben nicht genug Lehrer. Da haben die Eltern von den Kindern mit Behinderung gesagt, wie soll das gehen? Mein Kind ist behindert, das kann nicht auf diese normale Schule gehen, das wird dort fertig gemacht. Da haben die Eltern von den normalen Kindern, ja, wer ist schon normal, das ist eigentlich die Haupterkenntnis, haben gesagt, wie soll das gehen? Ja, die Schule ist überfordert und alle waren auf einmal dagegen. Obwohl es ein sehr gutes Ziel war, das sehr wichtig ist, die Politik das wollte, aber das ging wahrscheinlich zu schnell. Und deswegen haben wir ein bisschen langsamer gemacht, gesagt, okay, erst kommen mehr Lehrer, es kommen mehr Erzieher, die den Menschen, den Kindern mit Behinderung helfen können. Wir versuchen, dass die Schulen auch wirklich gut vorbereitet sind auf bestimmte Kinder mit Behinderung und machen das langsamer. 또한 독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고령 출산자 증가를 특이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출산에 여러 위험과 부담이 있는데도 출산하려는 의지와 실행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Aber vor allen Dingen ist im Vergleich zu anderen Ländern, zu den USA oder zu Südkorea, glaube ich auch, hat Deutschland einen sehr hohen Standard an Arbeitsschutz. Wenn man eine unbefristete Stelle hat, dann hat man Mutterschutz und man darf wegen Mutterschutz in der Schwangerschaft nicht gekündigt werden. Man hat 8 Wochen vor der Geburt, vor der errechneten Geburt, hat man Anspruch darauf, bezahlt zu Hause zu sein. Und dann kann man 3 Monate Mutterschutzzeit nehmen, bei der man auch bezahlt sich ums Kind kümmern kann. Und die Arbeitsstelle läuft weiter. Man kann danach zurückkommen auf die gleiche Arbeitsstelle. Und dann gibt es noch das Elterngeld. Da können sich Mutter oder auch der Vater können frei nehmen und kriegen 2/3 von ihrem Gehalt für ein Jahr. Das kann man auch 1,5 Jahre machen, wenn beide, Vater und Mutter, das machen und sich das aufteilen. Und das ist sehr schön. Ich habe das auch gemacht, meine Frau hat das auch gemacht. Viele junge Leute machen das. Die sind sicher auf ihrer Arbeitsstelle. Man muss erst mal einen Job haben, ja? Das ist schon wichtig.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동시는 현재 양면성의 문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발달로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생 고령화 문제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945명의 영아들이 태어났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27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고 10년 뒤부터는 총 인구가 감소한다는 공식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지난해 전국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동시 합계 출산율이 2015년 1.62명에서 2018년 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안동시의 2018년 통계를 보면 출생이 945명, 사망이 1623명으로 사망자 수가 무려 678명이 더 많습니다. 자연 감소도 문제지만 경제활동과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세대 인구 유출이 더욱 문제인데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시민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아이를 낳고 기를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안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정책으로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 확대가 가장 많이 응답했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
근로 형태 다양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 안동시의회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안동시 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일부 원인에서 실마리를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을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안동시에서 스스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젊은 세대에게 친화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안동시의회는 지난 4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시의원들은 지금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출산 가구 비용 지원 확대, 영아반 체계화, 교사 지원 강화, 의료 체계 구축, 놀이시설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동시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4가지인데요. 먼저 비용을 지원해 주자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질 좋은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우수한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거, 네 번째로 여러 가지 기타 방안들이 있겠는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의회로 본격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제204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출산 장려 정책과 보육 정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동에 물론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있지만은 아이를 잘 가지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 난임 부부들이 치료받고 시술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안동의 종합병원이 3곳이 있는데요. 이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와 결합하여서 불임 클리닉을 신설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많은 불임 부부들에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안동의 맞춤형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안동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공급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187억 원의 예산으로 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현대토목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또한 안동시의회는 전자의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고 수어 통역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북도 내 최초로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시의회 통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통이 불가능한 농아인에게는 영상 서비스의 통역이 많이 필요할 때가 많죠. 시의회 통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의장님과의 이후의 만남을 통해서도 정말 저희들이 농아인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알 권리를 위해서 계속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장애인 역시 우리 시민으로서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 소식지나 안내 책자 등 의회 간행물을 점자로 발간할 예정인데요.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끝없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시행하는 시의회. 시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출발과 끝에는 항상 지역 주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그 자치단체들이 일을 하는 것을 감독하고 그리고 그 성과가 다시 또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란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해결해 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지역의 전문가들입니다.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의회 또한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와 지방의회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대안을 발굴하고 지방의회는 그것들을 가지고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으로 정책과 사업을 만드는 그런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주민자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안동시가 있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큽니다. 주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듯이 주민자치회가 모여 안동시를 살리는 거죠. 특히 안동시 강남동 주민자치회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시범 지역으로 한 곳을 선정하는데 안동시 강남동이 자치회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그 효잔치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도 공개 행사로서도 작은 우리 마을에서나마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고 우리 어머님의 몸도 불편한데 한 자리에 모시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오시기가 불편해서 찾아가는 동행을 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이 사업을 위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동과 용상동은 경북 유일의 주민자치회입니다. 강남동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항상 자원봉사를 펼칠 때마다 수많은 회원들이 모여 진정한 주민화합 행사로서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타주민자치의회와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자치회, 무언가는 우리 주민들을 곁으로 다가가는 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전국에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그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동네에 맞는 자치를 접목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회가 움직이면 우리 동네 주민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제8대 안동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 현안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모색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지방자치법이 행복주민자치 중심으로 개정되는 만큼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주민자치의 참여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뒷받침은 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조례도 있어야 되고 그 받침을 정말로 심도 있게 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갖고 이 자치회나 지방분권 활동하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강남동 주민자치회의 주민화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역 마을의 발전과 문제점 해결은 물론 마을 공원인 원희엄마 테마공원이 주민들의 쉼터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강남동 주민자치회는 전국 최초로 24개 읍면동 전 지역에 모범적인 안동형 주민자치회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지니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의 발전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안동시가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복지, 편의시설 제공해온 문화자치센터.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초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필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려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간접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이 제도들이 마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주민 발안도 직접 주민이 의회, 지방의회에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좀 전환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의식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 29년.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많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시의회의 참된 역할입니다. 시민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뜻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투명한 업무 추진과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안동시의회가 시민들의 진정한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시민이 잘만 소통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가 소통하는 살기 좋은 사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교류의 도시, 그것이 바로 안동의 미래입니다.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주민들의 정이 있는 도시 안동. 안동에 주어진 정신문화적 가치 확산과 미래 비전 설계에 부합하는 안동의 발전은 의회와 시민의 수평적인 협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미래,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